우선 카이스트 정용훈 교수님과 토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스트 원자력 양자공학과 정용훈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근거가 되는 논리 자체가 얼마나 타당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계획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게 결정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눈속임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에너지 기본계획 3차 권고안이 민간 워킹그룹에서 나왔는데 2040년에 신재생을 25에서 40%를 해야 된다. 왜 25에서 40%냐? 25%는 전력망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해서 심각해지는 경계선이 25%입니다. 낮에 바람 불 때, 이럴 때는 태양광 풍력이 있다가 없다 하니까 마구 흔들리는데 전체에서 20%를 넘어서 25% 이렇게 가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전력망을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 됩니다. 그 경계선이 25이기 때문에 25%. 근데 그거 이전에 이미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20%라고 30년까지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보다 낮게 갈 수는 없고 5%를 추가를 해서 25% 된 거고요. 40%는 2040년에 세계 평균 신재생이 40%로 예측하는 것도 있다. IEA에서 이제 예측한 것이 그렇다. 그러니 우리도 40%를 가는 것이 마땅하다. 세계 평균이 그 정도인데 우리도 세계 평균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간단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눈속임이 뭐냐? 2040년에 40%라고 할 때 수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바이오매스도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분량이 얼마나 되느냐?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신재생에서 전 세계 평균이 24%쯤, 20%, 24%쯤 되는데요. 수력이 3분의 2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40%라고 이야기할 때는 수력을 슬쩍 끼워주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40%를 가겠다고 할 때는 수력을 늘리는 게 아니고 바이오매스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마이너 중에 마이너인 태양광 그리고 풍력을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요, 이율 배반적이고 눈속임에 가깝죠. 총 덩치 키울 때는 이제 수력을 쓱 끼워 넣었다가 나중에 이제 밥그릇을 확보한 다음에는 수력을 쓱 빼고 이제 태양광 풍력으로 채우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원자력하고 이게 비교를 하고 할 때는 중국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이제 또 조절을 합니다. 원자력이 앞으로 사양이다 그럴 때는 중국 원자력을 뺍니다. 신재생이 앞으로 대세다 그럴 때는 중국 신재생을 넣어요. 원자력이든 신재생이든 간에 뭐건 간에 중국 빼면은 다 반토막 납니다. 그냥 그걸 가지고 조절을 하는 것에는 눈속임이 있다. 두 번째로 그 2040년에 전 세계 평균 신재생이 40%가 된다라는 그 보고서를 들여다봤더니 문제가 뭐냐면 거기는 원자력도 늘어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원자력도 늘어나는 것을 같이 반영을 했어야지 마땅합니다. 게다가 원자력이 매년 증설되는 게 10기가와트 정도다. 그런데 태양광은 90기가와트나 된다. 그러니 앞으로 대세는 태양광이다. 그런데 거기에 또 눈속임이 있죠. 원자력 10기가와트는 24시간 1년 365일 돌아가는 놈이고요. 태양광 90기가와트는 하루에 4시간 일하고 퇴근하는 그런 설비입니다. 그러니까 6배 차이가 일단 1년만 봐서 나고요. 그리고 원자력은 그 짓을 60년 넘게 합니다. 태양광은 30년 하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2~3배 길게 또 하죠. 그럼 원자력 10기가와트라는 거는 태양광으로 따지면 120에서 180기가와트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것만 봐도 앞으로 늘어날 그 2040년에 40%라는 그 근거가 되는 보고서만 봐도 원자력이 태양광을 능가하는 수준의 전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다 빠져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전력 요금 문제인데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37페이지의 그래프에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초대형 산업체 대비 가정용의 요금이 얼마냐? 5배입니다. 초대형 산업체에는 50원, 60원짜리 전기를 주고
가정용은 300원, 350원짜리 전기를 쓰게 합니다. 자, 이건 심각한 왜곡이긴 한데 뭐냐면 가정용에서 비싸게 받아서 산업을 보조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똑똑한 것이 산업체가 제대로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야지 우리 아버지가 가서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래 우리 집 전기요금이라도 낼 거 아닙니까? 산업을 죽이지 않는 어떤 면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이 독일의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소한 부작용은 그래도 막아보려는 노력이 여기 있는 거고요. 그러나 가정용 요금을 올린 거에는 또 다른 배경이 있습니다. 가정용 요금이 300원, 350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태양광이 싸져 보입니다. 그러면은 그리드 페리티에 도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태양광이 싸져서 그리드 페리티에 도달한 게 아니고 요금이 올라가서 그리드 페리티에 도달한 겁니다. 네, 그런 눈속임이 또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를 쳐다보고 있으면 한심합니다. 37페이지에 또 요금 추이를 보시면 산업용이 옛날에는 가정용의 절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아졌어요. 그런데 계속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 산업체가 밤에 싼 전기를 펑펑 써서 너무 많이 쓴다. 근데 에너지 효율을 보면 반도체건 철강이건 우리나라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에너지 소비에 있어서 양이 많은 것이지 효율성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산업 구조에 있어서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산업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 인덱스에서 나빠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독일의 철강회사와 미국의 철강회사와 한국의 철강회사를 1대1로 비교를 한다. 그러면 한국의 에너지 효율이 높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독일의 반도체, 미국의 반도체 비교를 한다 그러면 한국이 높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그런데 그 에너지 산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착시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업체에서 낭비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산업체를 무슨 에너지 돈 잡아먹는 하마처럼 이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산업체가 망가지게 되면 가정용 전기요금도 못 냅니다. 차라리 올리려면 가정용 올려야 됩니다. 표는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나라가 살 길입니다. 그 다음에는 38페이지에 보시면은 태양광을 늘리면 LNG가 늘어나게 되는데 결국 문제는 LNG도 CO2 배출에선 자유롭지 못하다. 게다가 메탄 누설되는 걸 고려하면은 석탄보다 못할 수 있다. 그리고 LNG 발전소를 태양광을 보조하기 위해서는 껐다 켰다 자주 해야 됩니다. 바람이 불 때는 껐다가 안 불면 켜야 돼요. 껐다 켰다 하면은 자동차 시내 주행 하듯이 연비가 나빠집니다. LNG 연료 투입되는 게 30%, 40%, 50%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효율이 떨어져요. 그리고 빨리 껐다 켜야 되기 때문에 무거운 증기 터빈은 버리고 갑니다. 가스 터빈만 단독으로 운전을 합니다. 증기 터빈이 있어서 효율이 30% 올라간 건데 그걸 버리게 되는 거죠. 효율이 곤두박질을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의 LNG 효율을 가지고 그대로 미래를 예측하면은 오산입니다. 그래서 LNG 효율은 나빠지고 CO2 배출 따지면 석탄보다 못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되고요. 그리고 LNG는 청정이다. 요즘 뭐 선전도 많이 나오는데 애들도 많이 따라하고요. 문제는 이겁니다. 석탄 대비 LNG를 비교할 때 석탄이 더럽다고 할 때는 옛날 구형 석탄하고 신규 LNG를 비교를 합니다. 그럼 공정한 비교는 아니고요. 신규 LNG와 신규 석탄 화력을 비교를 하면 초미세먼지 기준으로 석탄이 3배 많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발전소에서 10에서 20km만 떨어지면 농도가 4분의 1에서 8분의 1로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시내에 있는 LNG 발전소, 열병합 발전소들이 대부분 많이 LNG 연료를 씁니다. 시내에 있는 LNG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석탄 화력하고 국민 건강에는 뭐가 더 나쁜 거냐 따져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싹 없애고 그냥 단순 배출량만 가지고 LNG는 더럽고 LNG는 깨끗하고 석탄은 더럽다라는 식으로만 논리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줄기차게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민간 워킹 그룹의 권고안을 꿰뚫고 있는 프레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왜곡과 오류가 많기 때문에 시정되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